네, 시장의 흐름 살펴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상승의 트리거,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쪽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추세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처음 준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매크로 상황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반도체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섹터 위주하고 이번 미용 의료기기도 같이 비교해서 좀 좋은 조정 시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주가 흐름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하반기부터 주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3년 3분기에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시작됐던 그 이전에 9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계기가 미국의 인모드라고 하는 기업의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모드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인모드의 주가는 고점 대비 50%가 두 달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도 뭐 회복은 안 되고 있네요. 네, 회복은 아직 되지는 않고 있는데 뭐 어제 경우에는 금리가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인모드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매크로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모드하고 국내 피부 미용 의료 기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인모드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적고 장비 매출을 통해 가지고 고마진을 내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국내 미용 의료 기기 쪽은 소모품을 통해서 고마진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시술에 대한 수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북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술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모드의 주가를 따라갔던 부분에서 1분기부터는 좀 차별되는 국내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모드 쇼크가 처음에 났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났었는데 그 대세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피부 미용 시장, 특히 성형 수술이나 시술과 관련된 분야는 코로나 기점으로 좀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 전부터도 성장을 했던 산업이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미용과 관련된 소비는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예뻐지기 위한 그런 소비를 벗어나서 이제는 노화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소비까지 확대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미용 기기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피부 쪽을 구조를 보게 되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이 진피 쪽을 타겟을 하는 미용기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이 진피에 보면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하는 역할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탄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화가 되면은 이러한 물질이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가 탱탱하지 않게 탄력을 잃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기기들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 방식, 하이프 방식, RF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저 방식은 아시겠지만 색소, 기미, 제모와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피부 미용 기기 쪽은 하이프 장비나 RF 장비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장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피부의 탄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 하이프 장비에는 클래시스가 있고요. RF 장비에는 제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과 같은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의 성장 전략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의 성장 전략은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저가형의 오리지널 장비 대비 중저가형의 장비를 통해 가지고
7, 80%의 효과를 내는 식으로 해서 가성비 시술을 경쟁력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신제품을 확대를 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모품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마진을 상승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장비가 슈링크라고 하는 장비이고 2017년에 19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브라질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업체들의 일반적인 성장을 보게 되면 국내 제품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먼저 동남아나 브라질과 같은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전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클래시스 경우에는 남미 쪽에 진출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비올과 같은 업체들은 미국에 진출해서 오히려 남미나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핵심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업체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미국 쪽의 시장 성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에 미용 성형 시술 건수가 다 740만 건 정도가 이뤄질 정도로 국내 피부과 수가 한 1,700개 정도가 된다고 네.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1년 만에 생겨나는 이 메드스파라고 하는 그런 시술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매년 1,700개가 늘어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땅이 시장 크니까. 규모가 네. 매년 늘어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국내 내수 시장의 포화 상태를 미국 시장에서 진출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미국에 유의미한 영업 활동을 진행 중인 업체로는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등이 있고 클래시스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이 슈링크나 볼륨어 같은 제품들 전임상을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또 우려가 있었던 것이 그 소송과 네.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이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혹시라도 보툴리눔 톡신 소송처럼 그렇게 지리하게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 부분도 논란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처음 소송이 시작이 된 게 23년 3월이었는데요. 다행히 1년 만에 첫 번째 합의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보톡스처럼 오래 소송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비올의 창업주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세렌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국내외 11개 업체 대상으로 네.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루다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올과 비올과 세렌디아는 이 합의금이나 향후에 여기에 따른 라이센스 수익을 받게 되는데요. 네. 비올이 90%를 받고 세렌디아가 1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합의금은 영업 외수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비올의 건 자체는 특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형자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라이센스 수익은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올의 경우에는 향후 영업이익이 라이센스가 들어올 때마다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고요. 네. 뭐 이루다의 경우처럼 합의를 빨리 하게 되는 기업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해소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미용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서도 비올의 주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4월 1일에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각각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저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남의 제품을 OEM, ODM을 만들기보다는 자체 기술력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이번에 비올의 사례처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고 결국은 이 오리지널리티를 증명을 받게 되면은 향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체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체가 있고 향후에 높아질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려고 하면 소모품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체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올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죠. 그럼에도
경우에도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네. 3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평가되는 업체가 원택인데요. 원택의 네. 경우에도 올해 미국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업체로 보입니다. 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탑픽을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비올, 원택 둘 다 올해는 성장성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올의 경우에 긍정적인 이슈가 많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게 이번에 비올의 경우에 브라질, 중국을 먼저 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네. 하반기로 갈수록 원택이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탄력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네.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외 진출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실적도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 기기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탑픽으로는 비올과 원택에 대해서 선전을 해주셨고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